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드락이라고도 부르는 이 교착 상태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도심 속에 꽉 막힌 차들 한번 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교통이 마비돼 버리면은 복구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뿐더러 심한 경우에는 교통경찰이 와서 직접 마비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프로세스 실행 과정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프로세스가 실행이 제대로 되려면 자원이 필요한데 2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각자 갖고 있는 각각의 자원들을 그저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 어떤 프로세스도 실행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꽉 막힌 도심 속의 차처럼 멈춰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거를 교착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교착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운영체제에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교착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아주 고전적인 문제가 있어요. 고전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Dining Philosopher's Problem이라고 하는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는 교착 상태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착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 상황이니까요. 한번 유의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동그란 식탁이라고 할까요? 동그란 식탁에 5명의 철학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 앞에는 맛있는 식사가 있고 철학자들 사이사이에는 이 식사에 꼭 필요한 포크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으려면 꼭 2개의 포크를 이용해야 된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리고 이 철학자들은 이러한 순서대로 식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번, 계속 생각을 하다가 왼쪽 포크가 사용 가능하면 왼쪽 포크를 집어든다. 2번, 계속 생각을 하다가 오른쪽 포크가 사용이 가능해지면 오른쪽 포크를 집어든다. 오른쪽 포크와 왼쪽 포크를 모두 집어들면은 정해진 시간 동안 맛있게 식사를 한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식사를 했으면 오른쪽 포크를 내려놓는다. 오른쪽 포크를 내려놓은 뒤에 왼쪽 포크를 내려놓는다. 다시 1번부터 반복한다. 이런 간단한 순서대로 식사를 진행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철학자들이 동시에 1번부터 6번까지 이러한 순서대로 식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이 철학자들은 무사히 식사를 마칠 수 있을까요? 한두 명의 철학자만 식사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철학자들이 동시에 이러한 순서대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그 어떤 철학자도 식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계속 생각만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왜냐면 모든 철학자가 왼쪽 포크를 집어들면은 모든 철학자가 오른쪽 포크를 집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 포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철학자들이 각자가 들고 있는 포크를 내려놓을 때까지 서로 기다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누구도 식사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을 계속 기다리면서 진행이 멈추어버리는 현상을 바로 교착 상태라고 부릅니다.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에서 철학자는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포크는 실행에 꼭 필요한 자원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식사를 하는 것은 자원을 이용하는 거니까 실행을 하는 것에 빗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는 서로가 점거하고 있는 자원을 서로가 기다리고 있을 경우에 결국에는 그 어떤 스레드나 프로세스도 끝까지 실행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교착 상태의 정의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컴퓨터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가령 게임과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 중에 있는데 게임도 자원 A, B가 필요하고 웹브라우저도 자원 A, 자원 B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게임은 자원 A를 할당받은 채 웹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자원 B를 기다리고 있고 웹브라우저는 자원 B를 할당받은 채 게임이 할당받은 자원 A가 할당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럴 경우에는 서로가 갖고 있는 자원이 할당 해제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그쵸? 결국에는 실행 한번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교착 상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교착 상태를 해결을 해야겠죠. 그쵸? 이러한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교착 상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했는지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착 상태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정확히 표현해 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착 상태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원 할당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이 자원 할당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교착 상태가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가 현재 어떤 자원을 할당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자원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자원 할당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 프로세스는 원으로 그리고 자원의 종류는 사각형으로 표현을 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 프로세스, 아니면 웹브라우저 프로세스, 워드 프로세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 자원, 뭐 예를 들어서 CPU, 메모리, 프린터, 이런 자원들은 사각형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원의 개수는 얼마든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가 뭐 3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프린터가 2개 있을 수 있고, 같은 자원이라도 얼마든지 개수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개수는 자원 사각형 내에 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점으로. 자, 이 그림의 경우에는 자원 C라고 하는 자원은 현재 2개 있고요. 자원 D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자원의 개수가 3개 있음을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자, 세 번째로 어떤 프로세스가 자원을 할당받았다면 자원에서 프로세스를 향해서 화살표를 표시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A가 하드디스크를 현재 하나 할당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렇게, CPU가 지금 프로세스 B와 C한테 할당되었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프로세스가 어떤 자원의 할당을 기다리고 있다면 프로세스에서 자원으로 화살표를 표시해주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CPU라고 하는 자원은 프로세스 B와 C한테 할당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자원이 없죠. 프로세스 D는 이 CPU라고 하는 자원을 할당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쵸? 이게 자원 할당 그래프입니다. 가령 이런 예시를 볼까요? 이거는 어떤 상황을 표현할까요? SSD는 3개 있고 CPU는 2개 있고 프린터는 1대 있는데, 프로세스 A는 SSD 하나를 할당받아서 사용 중이고, 프로세스 B와 C는 각각 CPU를 할당받아서 사용 중이고, 프로세스 D는 프린터를 할당받았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프로세스 E는 프린터의 사용을 기다리고 있고, 프로세스 F는 CPU의 할당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이게 자원 할당 그래프입니다. 이 자원 할당 그래프를 이용하면은 교착 상태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가령 아까 전에 그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 있죠? 식사하는 철학자. 아까 전에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에서 철학자가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에 빗댈 수 있고, 포크를 자원에 빗댈 수 있다 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를 자원 할당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교착 상태가 발생한 자원 할당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리고 아까 이런 예시도 들어드렸죠? 요런 그림도 보여드렸죠? 그쵸? 요런 상황을 자원 할당 그래프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교착 상태가 발생한 그래프를 자원 할당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것도 교착 상태가 발생했을 때 자원 할당 그래프입니다. 뭔가 느낌이 안 오세요? 교착 상태는 어떨 때 발생할까요? 자원 할당 그래프가 원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써놨네요. 교착 상태가 일어난 자원 할당 그래프의 특징은 자원 할당 그래프가 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4가지 발생 조건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은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교착 상태가 발생할 4가지 조건은 상호배제, 점유화되기, 비선점, 원형되기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mutual exclusion, hold and wait, non-preemption, circular wait 라고도 불러요. 아시겠죠? 자, 상호배제는 뭐 간단합니다. 이 상호배제라는 용어는 동기화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그쵸? 상호배제는 한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자원을 다른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상호배제 라고 부릅니다. 한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자원을 다른 프로세스가 이용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상호 배제 조건이 없다면 교착 상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자원을 다른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없다면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점유화 대기는
자원을 할당받은 상태에서 다른 자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있죠? 그림 있죠? 요거. 게임은 A를 할당받은 채 B를 기다리고 브라우저는 B를 할당받은 채 A를 기다리고 있죠? 이런 거를 점유화 대기라고 부릅니다. hold and wait 라고 불러요.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철학자들이 모두 식사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왼쪽 포크를 든 채 오른쪽 포크를 기다렸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유화 대기 또한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비선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세스도 다른 프로세스의 자원을 강제로 뺏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원을 뺏지 못한다. 선점형 스케줄링, 비선점 스케줄링, CPU 스케줄링 때 나왔던 용어죠. 그쵸? 어떤 프로세스도 다른 프로세스의 자원을 강제로 뺏지 못할 때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웃긴 얘기시긴 한데, 만약에 철학자 중에서 근육 철학자가 있어가지고 다른 철학자의 포크를 뺏을 수 있었다면 교착 상태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쵸? 어쨌든 간에 비선점 또한 교착 상태가 발생할 조건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형 대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자원 할당 그래프에서 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물론 자원 할당 그래프에서 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착 상태가 발생했다면 자원 할당 그래프에서 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프로세스들이 원의 형태로 자원을 대기하고 있다면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는 다음 강의를 위한 어떻게 보면 빌드업,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교착 상태가 무엇이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알아봤다면, 다음 강의에서는 이러한 교착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